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신 허준석 선생님과의 콜라보 영상 제2탄입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, 선생님께서 평소에 쉽게 공유하지 못했었던 교육자로서의 고민과 또 열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그 시기를 겪으시면서 말하자면은 선생님으로서도 자리를 잡아 가신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해서 아까 경력 15년 네, 그렇죠.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. 네. 15년이란 경력이 사실 그게 그냥 가벼운 경력이 아니고 거기다가 진짜 EBS에서도 강의 계속 해 오셨고 EBS에서 또 강의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질문 남기시는 분들,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자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학생분들의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진짜 별 질문을 다 받고 별 경우를 다 보고 별 고민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. 그렇죠. 이게 스쳐 지나가는구나. 네. 제가 궁금한 건 가장 많이 받으셨던 질문은 뭔지, 네.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었는지가 궁금해요.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. 왜냐면 제가 한번 무료 영어 상담을 해주자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뿌린 적이 있어요. 설문 같은 걸 이제 1000명을 제가 뿌려본 적이 있어요. 물론 따로 뭐 Q&A를 받은 적도 있지만 1000명을 설문을 뿌렸는데 역시나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경험상 그리고 통계를 낸 거 이 두 개를 딱 조합했을 때 나온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. 선생님, 단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? 맞아요. 인류의 맞아요. 숙제인 것 같아요. 영단어. 인류의 숙제. 서점 가도 영단어 책 진짜 많잖아요. 진짜 그렇죠? 많아요.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좀 약간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이게 가장 시작 어떻게 보면 빌드업에서 가장 스타트인데 이게 교재도 많고 강의도 진짜 많은데 가장 많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나. 어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. 사실 그렇죠.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작할 때는 문법도 아니라 그냥 단어 많이 알면 그냥 영어 실력 푹푹 늘거든요. 그러니까 단어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집을 쌓는다고 봤을 때 첫 번째 벽돌 같은 건데. 그렇죠. 근데 여전히나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첫 번째 벽돌부터 잘못 쌓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.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 연결된 질문이 항상 그리고 있어요. 단어 어떻게 외우면 돼요 하고 그 아래 항상 딱 붙어있는 문장이 이거예요.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. 그래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 브랜드 뭐 이게 어떤 단어장을 추천해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브랜드명을 들면 제가 이걸 샀는데 그러니까 맞다라는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로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. 이렇게 답정너 이 식으로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괜찮은 단어장, 조금 더 약간 좀 안 좋은 단어장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. 약간 개인의 어떤 취향이든 뭐든. 근데 단어장을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들 단어를 내가 이 단어장 때문에 못 외웠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. 즉 단어장이 훌륭하다고 안 되는 학습이 단어 학습이 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. 단어장 빠른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를 첫 번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재보다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떤 끈기를 갖고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. 사실은 기존 단어장이라는 건 다 단어가 있고 뭐 빈출이라고 하지만 빈출이라면 뭐 어쨌든 내가 할 수고를 덜어주긴 하죠. 그렇죠. 뽑아놨으니까. 단어가 있고 보통 이제 뜻이 있고 예문이 있잖아요. 그죠? 예문이 있는데 단어 뜻 이거 가장 초보들이 많이 이제 보는 패턴이죠. 맞아요.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필패 패턴인 거죠. 맞아요. 이미 틀린 거예요. 왜냐하면 실전은 우리가 보는 건 글에서 다 볼 텐데 글에서 볼 텐데 그럼 우리는 조각조각 내서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지 어떤 범주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저는 어떤 단어장을 보는 건 사실 관계없고요. 혹은 단어장이 필요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장을 무조건 같이 단어 공부할 때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즉 예문이 없는 단어 공부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뒤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예문을 반드시 이렇게 좀 학습을 하라는 거 이거를 저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예문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게 초급자는 완전 초급자 있잖아요. 완전 초급자는 이건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어원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좀 함정인데요. 사실 시중에도 어원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
제가 영어를 좀 학창 시절에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N사에 그 어원편 두꺼운 거 요것만 하면 끝나겠다 샀는데 그 60일만 하면 그 당시 끝나는 거였거든요. 그 4분의 1도 못 됐어요.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어원이 이제 접두사도 있고 전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네네.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컴의 이렇게 변형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맞아요. 시작하면서 다른 거랑 또 겹쳐 이게. 그럼 왜 이런지에 대한 이해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니까 너무 사실은 학습에 대한 학습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초보 때는 제가 볼 땐 법칙이나 예외가 많은 거를 공부하면 제가 볼 때 나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어원이라든지 이런 거, 그리고 나아가서 다이어라든지 이런 걸 처음부터 정리된 걸 다 보게 되면 좀 힘든 것 같아요. 다이어는 그냥 저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빈출되면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단어장이 당신의 단어 외우는 걸 결정하지 못한다. 두 번째는 예문을 반드시 학습을 해라. 예문하고 학습하지 않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. 그리고 단어 시험 보잖아요. 단어 시험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단어를 불러주면 스펠링이나 뜻을 쓰죠. 최악의 방법인 것 같아요. 아주 나쁜 방법인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예문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나쁜 방식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영어라는 어떤 단어가 있고 한글이 있잖아요. 이 두 개의 뜻을 연결해 주는 건 사실은 좀 자의적인 거잖아요. 랜덤한 매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강제로 외우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문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외운 것 같지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벼락치기로 이제 공부하죠. 단어 수행평가가 있다. 그러면 신나게 외웠어요. 그리고 시험을 봐요. 그럼 좀 기억이 나요. 그전 지적까지 했으니까. 시험이 딱 끝나면 어때요? 다 까먹죠. 날아가 버리잖아요. 이거를 교수님들이 논문에서 분석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단어하고 뜻, 단어하고 뜻 요거를 이제 깜지 쓰듯이 외우는 거를 휘발성 메모리. 그 단기 기억만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즉 장기 기억 혹은 나아가서 문장 속에서 내가 이 단어를 만났을 때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. 단어 많이 외우고 대충 문법을 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벽돌을 쌓긴 쌓을 건데 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이 끈끈한 그 있잖아요. 그렇죠? 시멘트를 발라줘야죠. 그렇죠. 그게 아주 부족하게 될 거예요. 그 역할을 하려면 예문을 무조건 가야 되니까 단어 시험 볼 때 쪽지 시험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문 속에서 이 단어 밑줄 긋고 있다는 뜻이 뭐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철저하게 컨텍스트 속에서 해야지 컨텍스트가 없으면 천하에 뭐 우리 아는 김기훈 선배님이 오셔도 컨텍스트 없으면 답이 없어요. 진짜 끝이에요. 그래서 단어는 저는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. 절대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더 추천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뭐 단어장을 예문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해서 쭉 다 봤어요. 그러면 저는 짧게 여러 번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짧게 여러 번. 즉 하루 30분 단어 공부할 거면 30분을 쭉 정독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5분을 6번 쪼개가지고 5분 보면 다음 시간에 또 쉬는 시간 보면 또 까먹었죠. 맞아요. 망각이 한번 일어났죠. 그럼 그 다음 또 50분 지나면 또 어때? 또 쉬는 시간 보면 또 한번 까먹었죠. 맞아요. 망각은 축복이에요. bliss, 축복이에요. 그 망각이 5번, 6번 일어나게 하게 되면 요건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까먹는 건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고 여러분들 예문하고 통틀어서 자주 까먹게끔 자꾸 짧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단어는 외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후에 단어장을 뗐다.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독해를 하든 뭐 원서를 읽든 모르는 단어 나온 거를 나만의 단어장에 단권화로 예문이랑 정리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. 진짜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정말 1000% 1000% 너무 동의를 하고요. 정말로 저는 그렇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다 동의가 되지만 맥락 속에서 외워야 된다는 게 저도 너무나 그 동의가 되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그 동네 어떤 형한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영어 과외를. 근데 그 형이 뭐 좋은 대학교 갔고 영어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그 당시에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. 근데 그 형이 저한테 해준 하나 남은 조언이 뭐냐면 단어 외울 때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자기는 어떻게 외웠냐면 저에게 말해주기를 단어장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영어 교재가 됐든 시험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그냥 영어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
그거를 그냥 찾아봤다. 단권화를 이미 실천하고 있네요, 그분은. 그러니까 단어장 같은 건 써본 적이 없고 그쵸. 그냥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봤는데 근데 그것도 처음에 나오자마자 찾아본 게 아니라 두세 번 나오면 찾아봤다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이거를 찾아보고 외울 때는 그 문장을 외웠다라고 했어요. 맞아요. 아, 너무너무 잘하는.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그 형이 저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 방법만 저한테는 남았어요.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, 사실은. 궁극적으로.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원서 읽을 때도 전 그렇게 하라 그래요. 반복돼서 나오면 그때 찾아봐라. 단어장 저도 추천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단어장보다 살짝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찾아봐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. 그게 약간 귀찮으신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저도 이건 100% 증명할 수 있어요.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. 단어장은 빈출이라도 단어들끼리 맥락이 없어요, 또. 서로 뭐 관계 그러니까 이 단어 밑에 예문을 외우면 이 예문 안에서의 이 단어의 맥락은 잡을 수 있어요. 그쵸. 그러면 그거는 어쨌거나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한 문맥을 읽으면서 여러 단어를 외우면 같은 문맥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라서 이 단어들끼리도의 맥락이 또 보여요. 아, 친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말을 하려다가 나온 애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단어장에서 10단어를 예문을 외워서 외운 건가? 무조건 예문은 외워줘야 되니까. 와 봤을 때 내가 글을 읽다가 거기서 모르는 거 10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그랬었어요. 이 10개가 요 10개보다 더 뭉쳐있어요. 뭔가 더 유기감이 있는 것 같고 맞아. 이 10개를 돌아봤을 때 이 10개가 훨씬 더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맞아. 단어장의 10개는 좀 빈출, 약간 그런 거 있죠.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. 아무런 맥락상의 의미가 그 맥락이 없어요. 그러니까 모래알이죠. 모래알이에요. 아무리 예문을 외워도. 그래서 저는 단어장 쓴 적이 없고 읽다가 나온 것들을 언제나 그렇게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. 되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언제 다 해 하는데 언제 다 해 할 분들 즉 찾을 때마다 너무 많이 나온 분도 있어.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 단어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단권화 작업 해도 되는데 맞아요. 어쨌든 단권화 작업은 제가 볼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하면 영어 잘하는 분들은 다 개인 수첩 같은 게 학창 시절이든 어쨌든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자꾸 문장 단위에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다 보면 나중에 똑같이 10개를 외우게 시켜도 이미 스키마라고 그러죠.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 그물에 다 걸리는 거예요. 어떤 친구들은 슥 10개 던져도 7개, 8개 통과해버리고 시간 지나면 10개 다 빠져나가는데 이 촘촘하게 평소에 문장을 외운 친구들은 이게 7개, 8개 다 걸리는 맞아요. 거예요. 이거 내가 어디서 본 적 있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공부하는 효율도 늘게 되고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약간 멘탈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단어 공부해봤자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근데 해야 되기는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단어 공부하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. 맞아요. 단어 공부를 빨리 하고 치워버려야지가 아니라 단어 공부를 잘하면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애매하게 문법 페이지 한 장 넘기는 것보다 오늘 내가 단어 5개를 제대로 외우는 게 당장 나한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치워버리자가 아니라 이게 내 영어 공부야. 이게 내 본론이고 이게 내 메인 디쉬인 거고 이게 진짜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초반에 하시다가 어느 정도 단어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그럼 그때 가서 더 어려운 문법이라든지 독해라든지 그런 거에 또 신경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절대 공감합니다. 네. 당분간에 여러분들 웬만한 그 수준 올라가기 전까지는 봤는데 뭐 크게 무리 없어. 문맥 그냥 파악이 돼 몇 개. 그런 수준이 아니고서는 계속 단어는 정리해주고 맞아요. 그 문장도 계속 이렇게 읽어보고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네.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편 영상에서도 이제 그 홍콩쌤의 영상을 보셨겠지만 1편에 옛날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막 순수한 표정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다가 이제 딱 가르치는 걸로 내용이 넘어오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? 눈빛 딱 달라지고요. 입 꽉 깨물고. 입 꽉 깨물고 그냥 카리스마가 그냥 빡 올라갔어요.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옆에서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시지만 그래서 유튜버라고 불러도 되지만 저한테 선생님은 그냥 교육자예요.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좋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또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역시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. 여태까지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쳐 오시면서 교육자로서의 고민. 유튜버 아니고 교육자로서 고민. 구독자 고민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늘까 이런 고민 말고 그냥 영어를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또 학생들이 있으시잖아요. 제자들이 진짜 있으시잖아요.
그 아이들이 했던 고민 내가 해결해주지 못했다. 가장 그냥 이러면 가장 좋고요. 어디 가서 말 못했다. 이러면 가장 좋고. 있어요. 아 정말요? 있어요.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고, 제가 이걸 풀 수 있을까 평생. 진짜 엄청 큰 고민인데요. 이거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,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이미 약간 영어 산업이라는 부분이 영어 교육을 추월한 것 같아요. 모양새가. 예, 특히나 이제 우리는 어릴 때는 이제 그렇잖아요.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뭐 놀이를 한다든지 영어로 된 어떤 재미있는 어떤 동화책이 읽는다든지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, 영어가 어린 시절에는 약간 좀 즐겁고 나도 좀 곧잘 따라 말하고 어른들한테 칭찬도 그래도 한두 번씩 받아봤을 뻔한 좀 되게 좋은 그런 좀 아름다운 게 있는데,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가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입시판이라는 거에 영어가 딱 들어가면서 영어가 형태가 막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. 네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즐기고 뭐 원서 읽기라든지 DVD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즐길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. 왜? 당장 나 즐기면서 공부했었는데 내신을 봤는데 성적이 쟤보다 아래야, 혹은 등급이 낮아. 그러면 당장 이게 뭐 고등학교 진학에 직결이 되고 고등학교 가면 내신 뭐 더 하죠, 그죠? 신이잖아요, 완전. 한 게 맞냐 틀리냐. 그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고, 그 학생들도 뒤에서 근심 어린 걱정 보는 게 학부모님이란 걸 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면 선생님, 애가 말 잘하고 뭐 이런 거, 애들 뭐 말하고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성적이라고 이제 말끝이 흐려지면, 제가 추구하는 영어 교육은 결국은 이 아이가 영어라는 도구를 써서 얘가 잘하는 것을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언어 능력인데, 현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얘 성적도 같이 어떻게 보면 보장해줘야 되는 투 트랙을 제가 다 해줘야 되니까 수업 때 예를 들어서 영어 문화와 관계된 걸 잠시 나와서 말을 하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어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호기심에 선생님 진도 안 나가요. 아이가 와서요? 예, 수업 때 진행을 할 때.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그쵸, 이게 수업 내용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문화적인 거 이거 시험 문제 좀 당장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걔는 중3이고 이러니까 급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순간 이게 저도 젊은 혈기에 하는데 이게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욱한다고 이렇게 막 와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삭히고 끝났는데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에서 영어는 참 희한한 것 같은 거예요. 누구나 다 알아요.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말하고 원서 즐겁게 읽고 DVD 같은 거 마냥 보고, 혹은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관광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조금씩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만 되면 영어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은 다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토익 같은 뭐 어학 성적부터 시작해서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시험 줄 세우기를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. 나중에 가르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라고 딱 가르치고 애가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라고 했을 때 칭찬임과 동시에 얘는 결국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아직 못 깨닫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.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겠지. 얘 고등학생 졸업하지만 다시 영어 말하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겠지. 그러면 또 돈을 내야겠지. 환경을 돈으로 사야 되니까. 혹은 직장인들, 예를 들어서 뭐 샀어요, 패키지로. 그럼 보면 패키지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품이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짓누르고 있잖아요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예요. 그냥 자본주의는 그런 거고 그 안에서 좋은 거 나쁜 것들이 혼재 있는 건데,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. 이게 끝나고 나면 어학시험이 예를 들어서 성적을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실전 영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포맷이 돼버리니까 그게 저는 15년간 너무 고민이었고 지금도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, 그러면 비용이라도 좀 절감을 해주자 싶어서 시작을 한 게 홍콩TV였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사비를 들여서 강의 찍으면 그래도 이거 비용을 절약을 좀 세이브를 하겠죠, 그죠? 그 비용을 가지고 뭐 어학원을 다니면서 회화를 하든
나중에 어학연수 갈 때 보태 쓰든 그런 비용으로 환원을 해라. 어차피 자본주의 안에서 영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맞지만 나는 내가 그 인건비라는 건 내가 안 받으면 되니까 그쪽 부분은 하실 거 하시라고 제가 그 고민에 대한 나름 플랜 A도 아니에요. 한 플랜 B 정도 제가 만든 게 전공 팁인 거죠.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감동적인 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있는 게 해커스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수능도 아니라 토플을 가르치고 IELTS를 가르치는데 어우. 토플 IELTS 비싸요 그거. 그러니까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비싸요. 근데 그걸 막 6개월 10개월 해요.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다음부터 회화 학원을 또 다녀요. 제로 베이스 다시 또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점수 낮고요. 그래서 이제 뭐예요? 이제 뭐 미국 가기 전까지 뭐예요? 물어보면은 저 회화 학원 다니려고요. 막 이러면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점수는 첫 번째로는 땄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거는 그럼 어디 간 거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시스템이. 그쵸. 근데 그 시스템의 일부로 제가 속해 있는 것 자체도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렇죠. 영어 산업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해커스에서 2년 딱 24개월 강의를 했고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. 굉장히 몸도 힘들었고 했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좋은 학생분들 만나서 저한테는 그냥 제 커리어를 열어준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오긴 했어요. 아 뭔가 이 흐름 안에 계속 내가 있으면 못 벗어나겠다. 가치관이 이제 딱 정립이 된 거네 어떻게 보면. 왜냐면 돈도 잘 줬었기 때문에 아하. 나이가 더 들었는데 이렇게 페이를 나한테 계속 더 주면 못 벗어나겠냐. 완전 역발상이네요. 저희 26이었거든요 나왔을 때. 되게 그러니까 빨리. 와. 생각이 없었죠.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잘 줬지만 내가 하면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뭔가 좀 이걸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던 거고 당연히 저도 답을 여지까지 찾지 못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영서당도 만든 거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고민을 저도 뭐 어쨌거나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쵸.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보다 앞서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이번 그 콜라보가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요. 사실 이게 뭐 오늘 영상 끝난 다음에 못 가세요 선생님. 저한테 더 좋은 얘기 더 해주고 가셔야 돼요. 좋아요. 콜.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더 콜. 해주고 가셔야 되고 네네. 지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.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투랑 눈빛을 봐도 아, 이 사람은 진짜 교육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의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번만 다시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이제 검색하실 때 유튜브 창에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혼공 TV 혹은 혼공이라고 하면 이 안경 쓴 캐릭터 이제 모자를 쓴 캐릭터가 나옵니다. 그거 들어가면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상당히 많은 강의들은 보면 이제 아래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교환을 무료로 또 진짜요? 네, 있고 어떤 건 또 팔기도 하고 돼 있는데 뭐 마음만 먹으시면 뭐 필기하고 또 어떤 건 교환 뽑고 하면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좀 유튜브 하게 되면 좀 약간 좀 더 재미도 있고 막 엉뚱한 것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는 그냥 약간 수업하는 것들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좀 많이 있으니까 재미는 조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랑 비용은 제가 좀 절감하는데 좀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혼공 TV입니다.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도움이 네.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한 거 선생님 채널에도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럼요. 그렇죠? 가서 이제 미리 구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영상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또 와주세요. 선생님. 당연하죠. 나중에 저희 라이브 할 때 또 와주세요. 승리쌤 부르시면 제가 밤에도 이렇게 가깝더라고요. 그쵸. 저희 근데 라이브 보통 1박 2일로 예? 저 12시 넘어서까지 보통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러면 그 집사람한테 좀 이야기해보고 네, 아마 허락해줄게요. 알겠습니다.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.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허준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혼공TV 채널의 그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. 아직 가서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See you soon!